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은 보건, 공중파트 4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 감염병이 나왔는데요. 법정 감염병 1급부터 4급까지 다 공부하셔야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급 감염병은 무서운 병이죠. 어떻게 무섭죠? 생물 테러 가능성도 있고 치명률, 치사율이 높고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신고해서 음압 격리해야 되는 17종입니다. 무서운 병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2급 감염병은 보기에 나와 있는 게 2급 감염병인데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가 아니고 그냥 격리입니다. 그냥 격리하는 2급 감염병 21종이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스케줄표에서 공부한 익숙한 병들이 2급에 많이 있습니다. 3급 감염병은요, 발생을 계속 감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역시 2급처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는 필요 없습니다. 3급 감염병은 격리 필요 없고 28종이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전체조사는 아니고 표본 감시, 표본 조사할 필요가 있는 23종이고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4급 감염병도 격리는 필요 없겠죠. 상단에 메모를 보시면 2급 감염병에 바이러스 감염 A형, E형이 들어가고요. 2급 감염병에 바이러스 감염 A형, E형이 들어가고 3급 감염병에 바이러스 감염 B형, C형 그리고 B형, C형 감염과 전파 경로가 똑같은 에이즈도 3급 감염병입니다. 매독이 4급이었다가 3급으로 바뀌었고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 엠폭스는 2급이었다 3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결론, 매독도 엠폭스도 다 3급입니다. 법정 감염병이 다 20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익히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2번, 감염성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숙주는 사람이나 동물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감수성은 잘 걸리는 성질이죠. 잘 걸리는 성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안 걸리는 면역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감수성을 감소시킨다. 즉 면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정답 1번 예방접종이죠. 옆에 메모를 보시면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시기관리, 보건교육, 예방적인 치료나 개인위생 등이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감염성 질병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아직 우리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총 4단계인데요. 맨 위에 메모를 보시면 1번 관심 블루, 2번 주의 옐로, 3번 경계 오렌지, 4번 심각 레드,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색깔 이미지도 그렇죠. 1단계 관심 블루는 해외에서는 발생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거죠. 2번 2단계 주의 옐로우는 우리나라에 유입은 됐으나 유입됐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러나 아직 유행하지 않은 단계. 3단계 경계해야 되는 단계는 오렌지 단계는 해외 감염병이 유입됐고 지역사회에 일부 전파가 된 거죠. 4단계 심각한 레드 단계는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전파된 상태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각해졌네요. 그러면 보기에 나온 것처럼 아직 전국적은 아니고 지역사회에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은 3번 3단계 경계 오렌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4번 식중독 문제가 나왔는데요. 위쪽 메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식중독, 푸드 포이즈닝은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균에 의한 것, 바이러스에 의한 것, 화학 물질에 의한 것 또는 자연, 동물이나 식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뉩니다.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는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을 아셔야겠는데요. 감염형은 끓이면 된다. 끓이면 상당히 많은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죠. 독소형은 독소기 때문에 끓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균에 의한 식중독 두 가지 종류, 감염형, 끓이면 되는 감염형에 해당되는 것은 살장장. 살장장이 뭔지 좀 이따 보기에서 체크하시고요. 독소형, 끓여도 소용이 없는 독소형에는 포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보기를 읽으시기 전에 1, 2, 3, 4, 5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1번 살모넬라 식중독은 고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닭이 낳아준 계란. 살모넬라 식중독의 특징은 고열, 높은 열이 납니다. 2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균, 즉 통조림균이죠. 신경계 중독, 즉 마비 등을 일으키죠.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3번 장염 비브리오는 어패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바닷물에 장염 비브리오 균이 서식하는 거죠. 그 바닷물에서 잡은 어패류를 끓이지 않고 생식했을 때 걸리는데요.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은 고열은 아니고 미열이 납니다. 혹은 거의 없기도 합니다. 4번 황색 포도상 구균, 우리가 그냥 포도상 구균이라고 줄여서도 부르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징은 장독소, 그 독소의 이름이 엔테로톡신, 영어로 엔테로톡신, 우리말로 장독소, 두 가지 다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기에 해당되는 게 정답 4번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쪽 박스 보기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2시간 내지 4시간 이내에 배 아프고 오심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고열이 나진 않고요. 연하곤란, 시력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보툴리누스 균과 같은 신경계 증상은 없고요. 어패류에 의한 장염 비브리오균은 아니었고요. 화농성 상처 그랬는데 그 화농 안에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었던 거죠. 5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번호로 5157이라고 부르죠. 장출혈성, 장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대장균 감염증인데 가공된 소고기 가공 과정에서 유입된답니다. 피가 흐르는 설사, 그리고 아주 특이한 증상,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보이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열은 나지 않으면서 경련성 복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메뉴의 메모를 보시죠. 식중독의 4가지 종류 중 세균성 식중독의 감염형에 해당되는 살장장이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고요. 독소용에 해당되는 포보가 포도상 구균과 보툴리누스 균이었습니다.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요약된 거니까 복습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